네, 안녕하십니까. 네,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우리 이제 국사여행 이렇게 국사여행이라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국사여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뭐 마땅한 제목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혹시 마땅한 제목이 알려주시는 분은 네,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이제 극사의 맥을 찾아서 이제 병다리가 떠나는 것이죠. 네, 떠나는 것입니다. 뭐 국사의 맥 이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보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시기가 있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흐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과 역사적 사건을 대신에 이렇게 쭉 맞춘 거죠. 밑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이제 공부하기에 편하다는 거죠.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예.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쭉 서술을 하면은 뒤에 있던 사건과 앞에 있던 역사적 사건이 섞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이 뒤에 사건이 섞여가지고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쭉 보면은 이 뒤에 사건과 앞에 사건이 섞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보지 않는 이상은요. 그죠? 먼저 보았던 게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듯이 그죠? 이렇게 뭐 귀도 있고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긴 국사가 생긴 모습을 우리 역사에 생긴 모습을 직관적으로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하는데 공무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국사에 그렇게 크게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그죠? 특히 구급 같은 뭐 합격할 것이다. 이러신 분들은 네,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사 이거에 엄청나게 그 시간 투자하시면은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국사보다는 어디에? 영어 이런 걸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를 한 95점 이상 확보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런 거는 좀 약합니다. 그죠? 근데 뭐 독해나 문법이나 이런 거는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수준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한 전체 공부에 80% 하시고 나머지 20% 가지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 하시는 겁니다. 국어, 그죠? 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죠? 되게 막 양을 늘리고 그리고 수험생이 공부해야 될 시간을 또다시 할애하게 만드는 이런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습니다. 시험가 멀어집니다. 그런 식의 강의는 들으면. 영어는 자기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다 할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들으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모의고사 푸시고 이러면은 다 점수가 100점대로 올라갑니다. 100점대로. 근데 영어는 참 안 올라가요. 수업만 듣고 문제만 풀기는. 그래서 자기가 단어라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따로 또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뭐 일단 재밌는 강의 들으십시오. 뭐든지 자기가 재미가 있어야 이렇게 듣고 또 하고 이러시거든요. 재미없는 강의는 자기한테 재미가 없으면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괜히 거기에다가 막 또 그러고 자기하고 말도 이렇게 자기 인지 체계 내로 빨리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의 강의가 훌륭해도 자기한테는 별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네. 남들이 따라 듣는다고 그 듣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공부를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따로. 그래야 이제 빨리 조기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거나 막 하시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가 일단 기준이다. 기출 문제를 완벽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좀 뭐 수능 같은 것도 좀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능에 나왔던 것도 봐주시고, 네. 먼저 자기가 주가 되는 시험의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경향을 읽은 다음에, 네. 다른 것 혹시 이런 것도 나오지 이런 데서 내가 뭐 얻을 게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조선, 그죠? 고조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만조선 있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고조선, 위만조선 나타난 게. 역사적 어떤 사건이죠. 자,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역사적 사건. 이것들이 역사적 한 사건들. 이게 쭉 가는 이게 흐름입니다. 역사는 역사적 사건과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시간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 이걸로 이루어진 게 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쭉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역사를 빨리 이해하고, 또 빨리, 조기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쪽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놨고요. 이렇게는 이제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기의 사건들. 그죠? 여기는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시기에.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 것도 봐도, 여러 나라의 성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게 부여라는 이 연맹왕국이나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 사만, 이런 연맹왕국들의, 그죠? 이런 연맹왕국들의 어떤 특징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특징, 뭐 역사적 흐름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흐름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죠? 특징은 그냥 이렇게 나열해 둔 겁니다. 여기는 다 그러니까 특징만 파악하시면 가시면 되고요. 특히 그것보다 이제 위치가 여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산동반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맨 위에 부여가 있습니다. 그죠? 맨 위에 부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옥저가 있고, 그죠? 동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만이 있죠. 이렇게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거의 다 뭐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고대 국가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나와야 될 때는 역사적 흐름으로 이렇게 해 놓았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딱 그 시기에 맞는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나열해 두었죠. 딱 이렇게 고국원왕 때 근초고왕, 이런 식으로 광개토 태왕 때 뇌물마립간, 그리고 장수왕 때 비유왕, 눌지왕, 그 다음에 계로왕,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뒤에 이런 사건들이 앞에 사건과 섞일 염려가 없어요. 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머리는 먼저 인식했던 사건이 그래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냥 평면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앞에 있었나 뒤에 있었나 막 이렇게 섞여요. 그렇지만 내가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시각적 인식을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머릿속 인지 체계내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앞에 있었다 뒤에 있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앞과 뒤를 따다닥 있으니까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 낭낭 추출은 위천왕 때 있었구나. 위천왕이 뒷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은 고국천왕 때 만약에 낭낭 추출했다면 역사는 사실 틀린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금방 눈치를 채고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뭐 억수로 머리를 자기가 뭐 이걸 외우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가야를 이렇게 쭉 가야를 이 밑에다가 나열해 두었죠. 가야의 역사적 사실들을. 가야는 이제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이 신라옥 삼국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했지만 요 삼국 고대 국가편 밑에다가 이제 서술해 두고 있는 거죠. 서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치를 시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사의 맥. 자, 국사의 맥입니다.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바꾸려고 좀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좋은 제목이 있는가 이제 찾아봤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네요. 예. 여기에 걸맞는 좀 제목을 정해주시면은, 예, 제가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사의 이해, 첫 번째. 그럼 한국사, 우리의 한국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서술의 두 경향이죠. 역사 연구의 두 경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렇게 보시면은 랑케 되어 있죠.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크로체 콜링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사실은 이 안에 써놔야 되는데 요새 이런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옆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랑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 과거가, 그죠? 이러한 과거가 역사적 사실, 이게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 이게 그 자체 그대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관의 어떤 역사관은 주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죠? 역사적 사실로만 말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과학적, 고정적, 실증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고정적 실증적 연구를 통한 역사학, 그죠? 그래서 역사학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향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럼 기록으로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사관의 입장 같은 게 들어간 거죠. 즉 여기에는 평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평가. 누군가의 어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뭐 신우와 신창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위를 참절하여.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이제 역사적 사실에다가 사관의 평가가 들어간 거죠. 주관. 그래서 이건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들어갔다. 다 기록으로서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 장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우왕 뭐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신우와 신창 이러지 않습니까?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어떤 그때 당시에 논란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단정적으로 사관이 자기 입장을 넣어가지고 신우, 얘는 신돈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거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어떻다? 사관의 어떤 추측이 들어간 것이죠. 고려사에서, 그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관의 입장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 역사다 이거죠.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고구려를 부정적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이제 고구려를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기록한다. 고구려는 산이 많고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맨날 우리를 두드러 팬다 이런 거죠. 우리를 두드러 팬다. 그래서 저 고구려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중국적 자서에서는. 그래서 중국적 입장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기록으로서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네. 크게 어렵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데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죠 쭉 흘러오면서 어느 나라가 발생하고죠. 어느 나라가 발생하고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계속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과 서로 상호 연관도 있게 되고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그죠? 누구에게나, 그죠? 어느 민족에게나, 아이고 좀 잘 안 쓰지네요. 어느 민족에게나 나타나는 어떤 성질이 있죠. 인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그죠? 이게 뭡니까? 보편성 아닙니까? 특수성은 그 민족. 그죠? 어느 사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시기,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특수성이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성질. 그래서 이 한국사적 특수성은 우리 민족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적 어떤 사실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일본의 정체성론을 깨기 위해서
이 백나문의 사회경제사학을 듭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정체되어 있다. 그죠? 고대 노예사회에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산업사회로 이끌고 가주겠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남훈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남훈 선생은 그 유물사관, 기본적인 입장이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적 유물사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공산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고대 노예로 거쳐서 뭐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근대 산업사회로 거치면서 난죽이 어떻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이게 자체 모순에 의해서 프롤레타리 혁명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이 있다. 니들이 우리를 중세 봉건사회에 머문다 하는 것은 그릇된 잘못된 생각이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시 인류 공통의 역사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은 일본의 정체성론 이런 거를 깨기 위한 논리로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데, 그죠? 특수성. 우리 민족에만 나타나는 것이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이제 불교 나라에서 이제 내세 구원을 받는 것을, 중시하죠. 내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불교를. 그죠?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는 어떤 인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면은 불교가 현세구복적입니다. 그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죽었어 내가 뭐 구원받으면 뭐 하노? 뭐 이런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현세구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관음신앙 이런 게 이제 특히 현세구복적 신앙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아미타 신앙도 있기 때문에 내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내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현세 구복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국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승려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려시대 보면 김윤후 장군 있지 않습니까? 김윤후라고 이제 승려 있죠. 살리타이 사살.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국적이라서 국난을 당했을 때 이런 시기에, 그죠? 승려도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편적인 내세의 구원을 구하고 살생을 금지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수성이다. 유교는 인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충효의를 강조합니다. 이게 약간 특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임금에게 충성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충효의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유교는 인이라서 이제 관용을 중시해. 관용, 중용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약간 중요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그죠? 우리 뭐 서인당, 우리 남인당, 우리 북인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배타적이다. 관용보다는.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질입니다. 이게 이제 붕당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다.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예로 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사료, 사관이 있죠. 사료나. 그래서 사료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물, 유적, 기록 등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를 역사가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사료 비판을. 그래서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이 있죠. 그래서 외적 비판은 이제 저자 시기 등의 어떤 진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죠. 뭐 시기, 내력 비판, 저자는 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본래 있던 것인가, 본원성 비판, 뭐 이런 거 합니다. 내력 비판, 본원성 비판, 뭐 이런 거는 외적 비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비판에서 하자가 없으면 이제 내적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외적 비판을 거친 사료의 내용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죠? 신빙성.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 뭐 이런 거죠. 사료인가. 그래서 이런 비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료가 선택돼서 이제 그 사관이 그 사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겠죠. 역사적 연구를. 그러면서 이 사관이 어떤 가지는 입장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입장. 이것이 이제 사관입니다. 그죠? 그 역사가의 고유한 입장이 사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관이 어떤 이제 뭐 공부를 했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자는 유교적 사관이다. 김부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기사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삼국 사기에서. 그리고 민족주의 사관, 신채호 등의 이제 민족주의 사관. 그리고 유물사관, 아까 백남훈 등의 그죠? 마르크스 유물사관.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관의 어떤 생각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사관입니다.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자, 이제 끝났네요. 벌써.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어디입니까? 네. 그 선사시대, 선사시대 문화로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